지난 시간에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 그리고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경주는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됐고 935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거의 1000년이지요. 신라의 몇 가지 문화유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월지와 동궁은요, 신라의 태자가 살았던 신라의 별궁이고요. 야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그리고 그 위로 대릉원이 보이죠? 대릉원은 큰 능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황남대총은 우리나라에 있는 능 중에서 가장 큰 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천마총이 있죠? 천마도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릉, 수중왕릉입니다. 이처럼 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유적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세계 문화유산도 여러 개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럼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삼국의 교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신라,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였고요. 이것을 다시 일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삼국과 가야는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역이 나오는데요. 서역은 중국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의 인도 같은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신라가 이런 서역과도 문물을 교류했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그릇들입니다. 이 유리그릇들은 그 당시 디자인 같은 것을 봤을 때도요, 신라의 토기 디자인들과 많이 달랐고요. 또한 이 유리 그릇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황남대총 경주에서 이것이 출토되었느냐? 비단길을 따라서 이 비단길을 중국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통해서 경주까지 왔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단길이 가야까지, 신라 경주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신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봉수형 유리병, 자, 그리고 금관총의 금관, 그리고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봉수형 유리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보 제193호고요. 출토되었을 때는 이런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고 180여 개의 유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리 조각을 발굴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붙여봤던 거죠. 붙여봤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봉수가
봉황의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봉황의 머리 모양 유리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물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은 신라가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남대총에서 총 10점의 유리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신라의 유리병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까? 네, 신라의 유리병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준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중간에 네, 사람 모양을 한 석상, 서역인이라고 소개된 석상이 있었죠. 네, 그것은 경주의 괴릉이라는 곳에 가면 네, 있는 석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게 네, 서역인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거 역시 신라가 서역과 교류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신라의 문화유산 두 번째는 황금의 나라 신라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금관총에 금관이 나와 있죠? 자,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관총의 금관은 국보제 187호이고요. 네, 금관총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자, 왜 금관총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금관총이 발굴된 무덤이기 때문에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진짜 주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유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천마총이잖아요. 천마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 무덤의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하느냐? 네, 금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만든 기술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이걸 지금 왕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관이라고 했지요. 왕이 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왕이 아닌 다른 귀족들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금제 나비 모양 관장식, 그리고 금제 관모, 금제 새날개 모양 금관장식, 그리고 금으로 만든 허리띠, 그리고 보검은 여러분들 보물 칼을 보검이라고 하죠. 장식 보검. 이처럼 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거 말고도 수많은 금으로 만든 장식품 이런 것들이 금관 이런 것들이 무덤에서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라인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명기는 죽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어질 삶을 위해서 무덤에 함께 묻어주는 그릇이나 악기, 무기 등의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왼쪽에 기마 인물형 토기 주인상,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인상도 있습니다. 이게 금룡총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발굴 당시에 이 두 개가 나란히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하인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말 타고 그 뒤를 따라가죠. 이거하고 유사하게 이것도 하인상이 앞부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술잔? 아니면 물그릇? 아니면 그냥 장식품? 이것의 용도는 여러분들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신라 왕실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40cc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200ml짜리 우유 있죠. 그거보다 조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말 한 장 뒷부분에 네, 이게 여기입니다.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나 술 같은 거를 따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 앞부분에 이게 바로 네, 물이 나오는 주전자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신라의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때는 법흥왕 때고요. 자, 그 이유는 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황룡사 9층 목탑 상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선덕여왕이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선덕여왕 이것만 만든 게 아니고 분황사라고 하는 절도 선덕여왕 때 지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나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침입이 이렇게 잦으면 당연히 백성들은 불안하겠죠. 네, 이때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외적을 물리쳐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다음이 여러분들 태종무열왕이에요. 아니, 진덕여왕이에요. 그 진덕여왕 다음이 태종무열왕이고 그 무열왕 다음이 바로 문무왕이죠. 삼국 통일 직전입니다. 이때 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국경 사이에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이 성을 백제에게 빼앗깁니다. 이 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고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성을 지키지 못하고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불안하고 백성들도 불안해서 이러한 황룡사 9층 목탑이나 분황사 같은 절을 지었던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탑, 분황사, 석탑 이렇게 절에 가면은 탑들도 많이 있지요. 자, 다음으로는 신라의 천문과학기술 문화유산인 첨성대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첨성대 실제 사진이고요. 경주문화역사지구 안에 있습니다. 역시 경주문화역사지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첨성대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단에는 흙, 모래, 자갈 등을 이용 가득 채워가지고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첨성대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별과 해, 달을 관찰하는 시설,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 자, 총 27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것을 하나하나 세보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면 여기까지 총 27단입니다. 자, 그리고 요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12단, 위에 쪽이 12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24단이죠. 그 창문 쪽이 3단이에요. 27단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12단이 의미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첨성대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돌이 365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돌의 개수의 의미는 바로 27단은 이게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이 신라 27대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창문 아래 12단, 창문 위 12단은 1년이 12달이죠. 그래서 1년 12달을 의미하고 두 개를 합치면 24입니다. 그래서 24절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시작되는
춘분, 그 다음에 하지, 추분, 동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24절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용한 돌이 365개 내외는 365일이 1년의 날수이죠. 이렇게 1년의 날수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를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기술을, 그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가야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가야 하면은 철입니다. 철의 왕국 가야. 자, 쇠갑옷, 투구, 이거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김해 박물관에 가서 몇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삼지창,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말가춤. 말도 전투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투구를 쓰듯이 말도 투구를 철로 만들어서 착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가 어떻게 철의 왕국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이 풍부하게 생산됐고요. 그 다음에 이 철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철을 재련하고 철을 이용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가 해안가 지역이에요. 대외 교류를 하기도 좋았습니다. 그거는 철도 많이 생산이 되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침입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들을 아주 잘 만들었고요. 중국 지역 그리고 외에 수출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을 만든 재료에 따라서 석기시대, 그리고 그 다음이 청동기 시대, 그 다음이 철기 시대 이렇게 가는데 갈수록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가 부딪히면 철기 무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청동기 무기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철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분과 가야금인데요. 고분은 고구려 신라 백제도 다 있었잖아요. 하겠죠. 맞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가야는 산의 능선을 따라서 고분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신라의 무덤들은 대부분 이런 평지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야는 원래 이런 산에다가 이 산의 이런 부분들을 능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덤들을.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금. 말 그대로 악기 이름에 가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야의 음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화유산입니다. 교과서 속으로 가야는 어느 나라와 교육했을까? 덩이쇠, 그 다음에 배 모양의 토기입니다. 철을 이용해 만들어진 물건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바꾸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가야 유적에서 발견된 덩이쇠는 철의 소재로 쓰이거나 이 덩이쇠를 이제 가공을 해서 다른 도구를 만들거나 또는 돈으로 사용되어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여러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덩이 하나 지금은 녹이 슬고 그러면서 부식이 돼서 사라지고 해서 크기가 다 다르지만 실제 녹슬기 전에는 이게 크기가 일정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쇠를 물건을 바꾸는 용도로 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고분과 불교무산뿐만 아니라 첨성대 등 과학유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기마, 인무령, 토기, 그 다음에 불국사, 금관, 석가탑, 그리고 네, 첨성대. 가야는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요. 가야만의 독특한 풍습과 문화를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네, 국가로 발전하기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